네, 안녕하세요. 올간치과의 송철수입니다. 네, 정호연 세무사입니다. 예. 지난달에 이어서 이번 달도 굉장히 바쁘신 것 같은데. 네. 뭐 이렇게 바쁘세요? 저희가 정기 미팅을 연간 보통 3회 정도 하거든요. 세 번이나요? 3번 정도 하는데, 예. 평균적으로 3번 정도 하는데, 가장 중요한 미팅 시기예요. 지금이? 네. 우리가 보통 연초, 그다음에 소득세 신고 기간, 또 이맘때 찾아뵀는데, 연초 소득세 신고 기간, 중간 결산을 해서 방문을 드리면 피부에 와 닿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때 뭐 이불 비율대로 가면 세금이 엄청 나오세요. 원장님 이렇게 말씀드려도 나중에 뭐 되겠죠. 시간이 있으니까. 시간이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제 몇 개월 안 남았잖아요. 예. 바로 카페 닥쳤으니까. 그러니까, 발등에 떨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관심을 가지시고 또 실제로 또 액션을 취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도 말씀을 드려야 되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해서 내년 1월 25일 날 나하고 거래하는 개인 사업자나 법인 사업자가 신고하기 전에 나도 거기에 맞게 맞춰놔야. 뭐 쉽게 말씀드리면 해가 바뀌기 전에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 이유는 힘드니까요, 당연히. 그 전에 우리가 남은 기간 동안 우리가 비용이 만약에 부족했다라면 뭔가를 구입을 해서 어떤 뭐 소득률이라든가 그렇죠. 결과적으로 세금을 좀 절세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라면 지금 해야 된다. 그 이후에 해가 바뀌어서는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중요한 시기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업장 현황 신고는 수익 금액에 포커스를 맞췄고 어떻게 보면 그 수익 금액을 토대로 종합소득세 때 비용까지 같이 해서 신고를 하는데 그래서 비용은 뭐 사업장 현황 신고할 때는 크게 뭐 중요시 않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는 분들 계세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연동되는 거기 때문에 이 시기가 현황 신고할 때도 할 때 완벽하게 들어가는 것이 좋다. 그럼 뭐 세무사님 뭐 어떻게 거의 저희는 그 사업장 현황 신고할 때 그 이제 연간 해서 이제 부담하는 세금을 말씀을 드리죠. 추가로 뭐 5, 6월에 소득공제 부분만 조금 반영해서 이제 신고를 들어가는 거고 결과적으로 2월에 그 직전 연도에 대한 세금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동영상 보시는 시기가 이제 12월 초가 될 텐데 그러면 12월 달에 원장님들이 어떤 걸 하셔야 되나요? 지금 이제 제가 이제 방문 드리면서 보고 이게 말씀드리는 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세무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세무사님께 기장하시는 치과 원장님들께 이런 거를 리포트를 이제 해 주시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월부터 9월까지 9개월간 이렇게 하는 거고요. 정리를 해서 이렇게 찾아뵙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맨 처음에는 이제 수입 부분, 당연히 이제 맨 처음에 이제 수입 부분 말씀을 하시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뭐 수입은 보통 어떤 걸 말씀하시나요? 일단 그 유형별 수입 내역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보험이냐 비보험이냐. 그래서 저희는 이제 직전 연도하고 좀 비교해서 좀 달라진 게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걸 말씀을 드리는데 작년도에는 보험 비율이 뭐 20%였고 비보험 비율이 80%였다. 근데 올해는 좀 비슷하다 아니면 조금 뭐 높아졌다. 보험 그 비율이 요즘 보험 비율은 조금씩 다 높아지는 추세니까요.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고 그렇다면 보험과 비보험 수입을 합한 게 총 수익 금액인데 그 해당 지금 이 병원은 9월까지 했습니다만은 9월까지 총 수익 금액인데 그러면 그 총 수익 금액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결제 수단별로 세분화해서 이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수익 검토표에서 나오는 거, 이거는 사업장 현황 신고에서 나오는 거죠. 그렇죠.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표시한 내용들은 대외적으로 다 드러나는 그러니까 이제 금액들이죠. 원장님들이 이제 세무사님한테 기장 계약하고 수임동 해주시면 세무사님이 이제 조회하실 수 있는 그렇죠. 국세청 카드나 현금 영수증은 국세청 또는 신용카드사를 통해서 저희가 파악할 수가 있고요. 공단부담금은 건강보험공단 사이트를 통해서 저희가 여기 이제 나온 파악을 할 수 있죠. 그 다음에는 이제 미팅을 통해서 일반 현금은 뭐 사실 뭐 크지는 않습니다만 요즘에 크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 내용은 파악해서 이제 신고를 하게 되는 거고요. 밑에 보시면 이제 직전 연도에는 어떻게 신고를 했는지 그래서 직전 연도 동일 기간에
어떤 수익 금액은 어땠고 올해는 어땠고 뭐 이런 내용을 통해서 좀 비교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추세가 어떻게 되느냐, 그렇죠. 예, 네. 트렌드가 어떻게 되느냐, 네, 네. 그걸 따져서 네. 예, 한번 보겠고, 네. 그런 거고 두 번째로는 이제 비용 분석을 해드리는데 네. 이 병원은 이제 9월까지 저희가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네. 9월까지 수익 금액이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을 보시면은 직전 연도 1월에서 12월까지 신고한 내용을 이렇게 표로 예. 만들어 드립니다. 그리고 예. 올해 9월까지의 이제 계정 과목별 금액을 이제 보여드리고 현재 금액은 당연히 작겠죠. 여기는 12개월간이고 여기는 9개월간이니까. 하지만 네. 중요한 거는 비율은 똑같죠. 똑같죠. 네, 똑같죠. 그래서 네. 맨 밑에 보시면 이제 결과적으로 단기 순이익률 결국 소득률이죠. 소득률이 작년보다 이 병원 같은 경우는 한 뭐 1.5% 정도 올라갔는데 그러면 비용을 아직 그렇죠. 안 받았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게 올라간 이유가 무엇인지 이제 네. 각 계정 과목별로 보면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죠. 저도 이제 이런 걸 하다 보니까 네. 이렇게 치과 많이 안 한 기장 그 세무사 사무실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개념 과목 선택을 잘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이를테면 이제 장비인데 네. 재료로 넣으면 이게 이제 확 올라가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반대로 네. 재료인데 장비로 해갖고 이제 강카상을 떨면 그렇죠. 이게 이제 확 떨어지죠. 네, 네. 네,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결국은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그 좀 치과 기장 많이 하시는 세무사 사무실 선택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대부분의 세무사 사무실이 사실은 이제 치과 하나 아니면 두 개예요.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제가 세무사인데 치과를 하나 내지 두 개 기장하는데 치과에 대한 모든 걸 다 알고 기장을 해라. 그럼 저 같으면 기장 안 한다 그럴 것 같아요. 네. 하나나 둘 하는데 그거 어떻게 다 알고 다 할 수가 있냐 말이죠. 그거 불가능하단 말이죠. 그래서 근데 제가 볼 때는 결국은 이제 이런 손익계산서를 미리 그러니까 이제 12월 말처럼 지금 정도 뽑아 보면 이게 뭐 어떤 트렌드 보면 이제 쉽게 말 잘 모르는 사람도 대충 딱 통박 보면 이게 갑자기 올라갔으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고 그렇죠. 갑자기 줄어들었으면 뭔가 문제가 있으면 네. 물어보면 되잖아요. 네. 왜 저희 네. 거 올라갔습니까? 내려갔습니까? 네. 막 네. 물어보면 네. 되는데 네. 네. 이거를 내년에 하면 네. 뭐 방법이 없다. 그렇죠. 네, 올라갔거나 내려갔거나 방법이 없다. 네. 그래서 큰 경 제가 이제 파란 줄로 표시한 거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주요 경비들이에요. 주요 경비. 인건비하고 임차료하고 그 재료비, 매입비. 네, 매입비. 그래서 직원급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매달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올해 인건비가 올랐는지 뭐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퇴직급여 같은 경우는 이제 중간정산하는 경우는 우리가 반영되지만 보통 이제 그 퇴직연금 가입하는 병원들은 또 연말에 또 추가로 반영하게 되고 이런 사실은 이제 중간결산을 통해서 큰 경비들도 뭐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 좀 약간 좀 자잘자잘한 경비들 있잖아요. 뭐 여비교통비나 접대비 같은 경우도 사실은 작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 소액이라도 빠지면 좀 아깝잖아요. 아니 근데 그쵸? 이게 보면 제가 이렇게 쭉 오래 보니까 가랑비에 속 꽂는다고 이게 사실은 하나하나 놓고 보면 별거 아닌데 그렇죠. 이게 쌓이면 이게 그렇죠. 크더라고요. 뭐 네. 나중에 이게 빵꾸 나면 네, 그렇죠. 메꾸기가 쉽지가 않아요. 재료비는 일단은 작년하고 큰 변화가 없어요. 이 비율이 치과 비슷하네요.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기공료를 보시면 작년하고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치과가 연말에 한 방에 받으니까. 그렇죠. 이제 네. 지금은 이제 대형 기공소 같은 경우는 그 계산서도 이제 전자 형태로 발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매달 발행하는 기공소가 많은데 아 그런가요? 그렇지 않은 기공소도 아직 있기 때문에 종이로 발행을 해요. 하거나 아니면 그렇죠. 연말에 한 방에. 그렇죠. 근데 네. 기공소 같은 경우는 치과랑 수입 신고 기간이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사업장량 신고 그렇죠. 같은 면세 사업장이기 때문에 거기도 사업장량 신고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그때 이제 신고를 하기 때문에 아직 그 계산서를 발행 안 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그러면 기공료가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데 원장님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 수익 금액에 작년 비율 정도 고려하면 최소한 몇 천원 더 받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 원장님들이 안 빠지고 나오는 질문이 이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거 어느 정도 받으면 좋겠습니까? 네. 네. 실제로 이제 뭐 자기가 본인께서 이렇게 뭐 구입하신 만큼 이제 계산서를 받는 게 당연하죠. 당연한데 이제 뭐 이게 한 번 바로바로 발행이 안 되다 보니까 숫자를 가늠하기가 좀 힘드신 것 같아요. 근데 또 요즘에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세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본인 한 만큼만 받아도 사실은 되는데 네.
또 원장님들이 또 예전에 이제 많이 당한 게 또 있잖아요.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또 해서 받은 만큼 받았어. 이제 문제가 없으면 좋은데 또 그 받았다고 또 이렇게 문제 생긴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 원장님들 입장에서는 이거 이 정도 받아도 되겠느냐 이제 이런 질문을 다들 하시는데 그러니까 근데 또 이제 세무사님 이 정도 받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또 말씀해 주시면 이게 또 상당히 또 이게 마음의 위안이 되잖아요. 또 이제 보통 원장님들이 이게 이제 한 7%, 네. 7, 8 이렇게 알고 있는데 요즘 보면 이제 10% 넘어가고 12%, 13% 넘어가더라도 네. 크게 뭐 있는 비용을 갖다가 이것 때문에 내가 수익금액 누락 이런 오해를 받지 않을까 이런 걱정 때문에 일부러 비용 안 집어넣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말이죠. 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은 굳이 걱정하지 마시고 비용 계산해도 되겠다. 네, 그렇습니다. 예,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이제 소득률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여기 보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거의 38%. 네. 이거 물론 이제 비용 안 나서 그렇지만 네. 요즘 뭐 38%꼭 맞히는 게 좋나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뭐 그러니까 저는 너무 소득률에 강박관념을 갖지 말라고 말씀을 자주 드리거든요. 사실 뭐 1, 2%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해서 이게 뭐 안 나올 조사가 나온다거나 그러지는 않으니까요. 실질대로 하시되 좀 유지관리 차원에서 좀 이게 좀 뭐라 그럴까요? 작년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가고 세금도 좀 비슷비슷하게 내고 싶다. 이렇게 하시면은 뭐 그렇게 신경 써도 되는데 너무 뭐 광년보다 비용을 실제대로 뭐 지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내려가서 나 걱정이 되니까 이걸 빼겠다. 뭐 감가상각비는 뺄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내 뭐 쓸 수가 있으니까. 근데 그렇죠. 실제로 지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률이 내려가는 것 때문에 좀 염려해서 빼는 거는 저는 뭐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예를 들어서 이분 같은 경우 차량주입이 이거밖에 안 하셨는데 좀 이렇게 차량주입 관련해서 원장님들 궁금해 많이 또 질문 주실 것 같은데. 네. 요즘에 출퇴근하고, 네, 출퇴근하고 언제 뭐 몇 킬로를 뛰었고 뭐 이런 거를 다 기입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이제 1,000만 원 이하. 그러니까 취득과 관련된 비용 800을 다 받는다고 가정하에 800하고 또 기름값, 뭐 보험료 이렇게 해서 200이다. 합치면 1,000이잖아요. 그럼 1,000만 원 이하로만 우리 경비에 반영하겠다. 그럼 그거 안 쓰셔도 된다. 네. 하지만 사실 뭐 800 취득과 관련된 거 쓰고 나머지 200은 사실 보험료만 해도 200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다 그 이상이란 말이죠. 그걸 다 1,000만 원 이상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걸 다 쓰셔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참 힘듭니다. 그죠? 실제로 다 100% 업무용과 관련된 거. 근데 업무용으로 인정받는 게 이제 출퇴근까지도 다 이제 포함이 됐으니까. 그래서 매일매일 출퇴근한다 기름값이 엄청나다. 네. 그랬을 때는 뭐 기록부 실제로 다 쓰면. 기록부 다 쓰면은 1,000만 원 이상 얼마든지 인정받을 수 있는 거죠. 인정받는 거고. 네. 어찌 됐거나 국산차든 외제차든 네. 취득과 관련된 거는 이제 쉽게 말해서 차값. 네. 그게 할부든 뭐 리스든 네. 800. 네. 800이고 비용은 네. 200. 네. 그렇죠. 그리고 한도 내에서 이제 그 이상 인정받으려면 차기에 이제 그렇죠. 다 써야 된다. 네. 운행기록부 쓰면은 한도하고 상관없이 다 인정받을 수가 있다. 네. 그러면 자, 그럼 이건 또 어떤 뭔가요?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결국엔 이제 세금이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했을 때 결국은 세금이 세금. 어떻게 될 것인지 이제 예상 세액을 말씀을 드리는데 이 표 보시면 최근 5년간 흐름을 볼 수 있도록 한 표로 정리해 저희가 드리거든요. 그래서 세금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절세도 중요하지만 이왕 낼 거 미리 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럼 왜냐면 뭐 1억 8천 어느 날 갑자기 낼 수 있는 사람 어디가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직전 연도에 번 거를 다음 연도에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세금이라는 게. 그렇죠. 그러면 또 경기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는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거든요. 돈 좀 세고 해야죠. 예,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미리 이제 표로 만들어 드리고요. 그래서 내가 과거에 어떻게 신고 들어갔는지, 그래서 과거와 크게 뭐 어떻게 달라진 게 있는지 이런 거를 좀 확인하실 수가 있고, 맨 밑에 파란색 부분을 보시면 이제 가처분 소득 누계라는 이제 금액을 제가 보여드리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가처분이라는 게 이제 소득 금액에서 총 부담 세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렇죠. 자금 출처 소명이 얼마나 되느냐. 그렇죠. 우리가 PCI 하는데 가장 기준이 되는 금액인 거죠. 이 금액을 가지고 우리 원장님이 부동산을 취득할 계획이 있다거나 뭔가를 하실 계획이 있으면 기준점으로 삼고 뭐 대출을 기쓰든 뭐 이렇게 해라라는 이제 가이드를 저희가 해드리는 거죠. 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네네. 또 세무사님 옆에 계시는데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하지만 대부분 세무사님들이 이제 보통 이런 그 손익계산서를 당해년도에 그때그때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이제 해가 지나서
보통 5월에 이제 종합소득 신고할 때 그때 이제 뭐 아시겠지만 대부분 세무사 사무실에 그때 이제 이걸 만들어요. 그러면 이제 사실은 이제 하는데 지금 저희가 지금 이 시간에 말씀드린 이런 활동을 전혀 못 하잖아요. 네, 그래서 12월에 18년이 다 가기 전에 한번 수익 금액하고 이제 비용 이게 작년하고 비교해서 어떤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시간을 꼭 가지실 거를 강력하게 추천해 드립니다. 네. 오늘 여기서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